올해 3월 미국이 기존금리를 0.25% 올리기 시작하더니만 이후 한 번에 0.75%를 올려버리는 그야말로 자이언트 빅스텝을 밟아버렸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는 자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해? 이번 영상은 왜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먼저 대출이자가 높아지고 기존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납니다. 볼멘 소리 들을 게 뻔한데 왜 미국이 금리 올렸다고 우리나라도 기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냐면 그나마 그래도 경제를 계속 살리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금 적금 통장을 만들 때 어느 곳이 이자가 더 높은지 0.1%의 이자도 따져가며 만들잖아요. 돈이란 게 그래요. 특히 대규모 자금이면 더욱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안 올린다? 그럼 당연하게도 대규모의 외국 자본은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이동할 테고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관 및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돈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이게 작은 금액이면 큰 영향이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가게 되고요. 더불어 환율이 높아집니다. 자국에 머물던 달러가 타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머물던 달러의 양이 감소하니 자연스럽게 환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뻑이면 달러가 비싸지고 상당 부분 기업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러니 증시도 떨어지고 기업 투자 활성화가 안 되니 경제 성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적어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해외 자본의 유출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자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데 코스피로 얘기해보자면 평균적으로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 지분율은 35에서 37%나 돼요. 심지어 삼성전자의 해외 자본 비율은 50% 가까이 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 해외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이자 증가 등 국민들 곡소리 나는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정책을 역주행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근에 있는 일본이 있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란 나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곡물이나 금속과 같은 방대한 원자재 덕분입니다. 원자재 수입이 10%도 안 돼요. 엄청난 땅덩어리와 대규모 인력으로 밀어붙이는 노동시장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의 90%를 스스로 생산해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으로 해결해요. 올해 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시 세계 4위 곡물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지가 되었고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폭등했는데 중국은 그나마 멀쩡했잖아요. 스스로 생산하는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자체적으로 방어가 됩니다. 그럼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이 1991년 이후 경제 성장이 거의 멈춰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일본의 현재 상황이 인구수는 감소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30년 동안 경제 발전이 없다니 국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겠죠. 30년 동안이나 소비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낮았고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냐면 빅맥 지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지라고 생각하는 태국보다 현재 햄버거 가격이 낮습니다. 사회적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굉장히 스며들어 있고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물가를 올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은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번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문에 물가가 이제야 조금 올랐죠. 무튼 저물가 상황인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그 잘나가던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뽑힐 만큼 힘든 나라가 되었는지는 추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게 양날의 검과 같아요. 보통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 높아진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이 더뎌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기업 및 부동산 등의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비록 물가는 높아지더라도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이 참 애매하고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 어느 때보다 물가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형성된 우리나라인데 괜히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갔다 이자 폭탄에 의한 빚 폭탄과 파산으로 이어지면 이거 정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란 게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상황을 따져봐야 할 게 지금 고물가의 원인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사태로 인한 원자재와 원유 공급의 부족한 상황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금리 인상의 시기가 아직은 이르다. 시청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금리라는 한 요소가 우리 삶과 경제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경제란 게 알면 알수록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식헌터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